1815년 창경궁 경춘전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시호는 헌경이었다. 총명하고 예지함을 헌이라 하고 밤낮으로 경계함을 경이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시호가 붙여진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똑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70년 가까운 궁중 생활 동안 그녀가 보여준 지혜는 조선 역사상 그 어떤 여인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였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아들이 누구였느냐는 점이다. 바로 조선의 성군 정조였다. 그 정조가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한 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으니 궁중의 옛일부터 국가제도 다른 집 족보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질문하면 하나하나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이는 정조가 순조실록에 직접 남긴 기록이다.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던 정조가 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총명하고 박식하다고 고백한 것이다. 과연 해경궁 홍씨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녀의 지혜는 어떻게 70년 궁중 생활의 사투판을 걸으며 빛을 발했을까? 1735년 영조 11년 6월 18일 한 성부 반송방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홍봉안, 어머니는 한산 이씨였다. 풍산 홍씨 가문의 둘째 딸로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훗날 해경궁 홍씨가 될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할아버지 홍연보가 태몽을 꾸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들 내외에게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반드시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씨 가문은 비록 명문이었지만 당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홍연보는 예조 판서까지 올랐지만 그의 가게는 빈난하여 언니를 시집 보낼 때와 해경궁이 출가할 때 혼수품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홍봉안은 30이 넘도록 과거에 연거푸 낙방하며 가세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때 홍봉안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743년 영조 19년 사도세자의 세자빈 간택이 있었던 것이다. 홍봉안은 이것을 풍산 홍씨 가문을 일으킬 대표 선수로 딸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승부수가 적중했다. 간택 과정에서도 그녀의 남다른 면모가 드러났다. 비록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세자빈 간택은 단순히 용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문, 성품, 지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1744년 10세가 된 그녀는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궁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다. 10세의 어린 나이에 궁중의 복잡한 정치와 인간관계를 익혀야 했고 더 중요하게는 사도세자라는 남편을 만나야 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궁중 생활이었다. 1750년 16세에 의소세자를 낳았지만 곧 죽었고 1752년 18세에 정조를 낳았다. 그리고 이어서 2년 터울로 청연공주, 청선공주 등을 낳으며 세자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런데 20대 초반부터 그녀의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바로 사도세자의 병증 때문이었다. 사도세자는 점점 기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공부에는 태만하고 무의 놀이만 즐겼으며 나중에는 더욱 심각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남편 곁에서 해경궁이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은 어떠했을까? 더욱이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정조가 있었다. 아버지의 병증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해경궁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험대는 1759년에 찾아왔다. 당시 15세였던 세손 정조가 흥은부이, 정제화 등과 함께 기방에 출입했다가 화완옹주와 홍구경 등이 각각 목격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녀는 즉시 친정아버지 홍봉안을 찾아가 어린 세손이 사도세자와 같이 될까 봐 염려된다며 사건 수습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봉안은 개입하기를 거절했다. 그러자 해경궁은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바로 단식 농성을 한 것이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장례를 위해 친정 아버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할 수 있을까? 해경궁의 절박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홍봉안이 나서서 기생들을 유배 보내고 세손에게 후보고를 한 후 사건을 수습했다. 이 일은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해경궁의 몇 가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첫째, 위기를 즉시 파악하는 직감력이다. 아들의 기방 출입이 단순한 젊은이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이다. 친정 아버지마저 주저할 때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했다. 셋째, 가족을 보호하려는 모성애와 정치적 감각의 조화다.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762년 이모화변이라는 대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말이다. 이때 해경궁의 나이는 29세였다.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는 참혹한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영빈과 친아버지 홍봉안이 사도세자를 죽일 것을 종용하는 모습까지 봐야 했다는 점이다. 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세 아들 정조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졌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조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 해경궁의 진정한 지혜가 폭발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몇 달 후 해경궁은 처음으로 영조와 만나게 되었다. 이 극적인 만남에서 그녀가 한 말은 조선 역사상 가장 현명한 발언 중 하나로 기록된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 올소이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죄인의 처자식이 죽일 수도 있으려만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고맙고 죄인의 자식인 정조를 여전히 후계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었다. 이 한마디로 그녀는 영조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시에 아들 정조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 발언의 지혜로운 점은 무엇일까? 첫째,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이다. 자신과 아들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정확히 파악했다. 둘째, 영조의 심리를 간파했다는 점이다. 영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셋째, 겸손함과 감사함을 통해 적대감을 무력화시켰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감사로 영조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해경궁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정조마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조의 눈밖에 날까 걱정한 그녀는 아예 정조를 영조가 데려가서 키우게 한 것이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해경궁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조를 영조 곁에 두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고 동시에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이 결정 덕분에 정조는 영조로부터 대리청정을 명받을 수 있었고 결국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해경궁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외척척결에 따른 친정의 몰락이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경궁의 친정풍산 홍씨 가문도 타격을 받았다. 1778년 삼촌 홍인안이 사사되었고 1801년에는 동생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아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가족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때 해경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지만 여기서도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 그녀는 아들 정조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 대신 참고 기다렸다. 정조의 정치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친정의 신원을 요청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정조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정조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 있었다. 어머니가 70세가 되는 해에 친정을 복권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비록 정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해경궁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조가 죽고 손자 순조가 즉위하자 해경궁은 순조 즉위 초부터 정조의 유지임을 강조하면서 아버지 홍봉안과 친정 집안의 신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1814년 순조 14년에 신원과 복권을 받아냈다. 무려 30여 년을 기다린 끝에 이룬 성과였다. 이 과정에서 해경궁이 보여준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참을성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둘째,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다. 아들의 정치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셋째, 전략적 사고다. 정조의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순조를 설득했다. 그런데 해경궁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한 것은 바로 한중록의 저술이었다. 1795년 환갑을 맞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고록이었지만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후에는 친정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변론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중록은 그야말로 전략적 글쓰기의 걸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모와 변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훗날 역사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고 친정 가문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록을 통해 그녀가 역사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이다. 역사는 오래 살아남는 자 그리고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이모와 변의 당사자들이 모두 죽고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붓을 들어 이를 소상히 기록으로 남긴 이는 해경궁이 거의 유일했다. 그래서 그녀는 역사라는 기억의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 한중록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손자 순조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결국 친정의 복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정조는 어머니의 이런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한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으니 궁중의 옛일부터 국가 제도, 다른 집 족보일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이 말은 단순히 어머니가 기억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었다. 정조는 어머니가 궁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궁중의 옛일이라는 것은 곧 정치의 역사이고 국가제도는 통치의 원리이며 다른 집 족보는 인맥의 지도였다. 해경궁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질문하면 하나하나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정조의 이 고백은 더욱 놀랍다.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던 정조가 어머니를 스승으로 여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조는 어머니를 정치적 조언자로 삼았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을 구했고 어머니의 조언을 정치에 반영했다. 해경궁이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은 지혜와 경험이 정조의 정치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정조가 어머니에게 보인 효도도 특별했다. 1778년의 효강, 1783년의 자, 1784년의 정선, 1795년에는 회갑을 기념하여 휘목이란 존호를 받았다. 생전에 이렇게 많은 존호를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정조는 어머니를 자궁이라 칭하며 사실상 왕대비로 대우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갑반은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였다. 출궁하여 환궁하기까지 여드레에 걸친 언행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다. 신분을 빼앗기고 폐서인되거나 죽지 않으면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왕실 여성의 신분으로 이런 식의 외출을 해본 여성은 해경궁 홍씨가 유일했다. 하지만 정조의 어머니에 대한 극찬은
단순히 효심의 발로만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자란 정조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 70년 궁중 생활의 사투판을 걸으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어머니, 모든 정치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어머니를 보며 정조는 진심으로 존경했던 것이다. 해경궁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첫째, 끊임없는 학습이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궁중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다. 둘째,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이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다. 넷째, 인간에 대한 이해였다. 영조든 정조든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했다. 다섯째, 참을성과 끈기였다. 30여 년을 기다려 친정 복권을 이루어낸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였다. 해경궁의 지혜가 빛을 발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정조의 후궁 성덕임에 대한 이야기다. 성덕임은 해경궁이 친히 기은 궁녀였는데 정조가 15세 때와 30세 때 두 번이나 고백했지만 모두 사양했다. 정조가 덕임의 사속을 책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제야 승은을 받아들였다. 이 상황에서 해경궁의 대응은 어땠을까? 아들을 두 번이나 찬국을 미워할 법도 했지만 해경궁은 오히려 덕임을 지극히 챙겨주었다. 출산할 때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과 유모를 보내 돕는 등 아들 정조의 자식과 덕임을 보살폈다. 이건 역시 해경궁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미 정조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편으로 만든 것이다. 해경궁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했다. 1805년부터 만년증을 앓아 오래 병석에 누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았다. 죽기 직전까지도 순조와 궁중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1815년 12월 15일 해경궁 홍씨는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70년 가까운 궁중 생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10세에 입궁하여 29세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왕으로 키워내고 친정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침내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시호 헌경은 정말 적절했다. 총명하고 예지한 헌관아드로 경계한 경, 70년 동안 한 번도 방심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낸 그녀의 인생을 한 글자 한 글자가 담고 있었다. 해경궁 홍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이기는 기회라는 것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오히려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기회로 바꿨다. 둘째, 학습의 중요성이다. 평생 관찰하고 기억하며 지식을 쌓았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이다. 당장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다. 넷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다섯째, 기록의 힘이다. 한중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해경궁 홍씨는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정치의 실질적 조언자였고 이기 관리의 전문가였으며 생존의 달인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정조가 어머니를 두고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인 그녀의 지혜는 정말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경궁 홍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보여준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강인함,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이다. 해경궁 홍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적을 동지로 바꾸는 능력이다. 조선의 성군 정조가 극찬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녀의 지혜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삶의 교과서이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해경궁 홍씨의 지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녀의 삶에서 여러분만의 교훈을 찾으셨기를 바란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